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한미 보수연합회의에서 샌드라 페이 동경 소피아대 교수의 기조연설을 소개합니다. 인류학 전공인데요. 북한 인권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 교수는 선거 조작은 결국 절도다. 보이지 않는 기술에 의해 선거 조작이 일어나 나라를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IT기업 텐센트에 제공됐다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선거 조작이 일어났음을 강력 시사했습니다. 페이 교수는 또 언론과 정치인들이 앞장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 교수는 지난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인권 범죄를 총망라한 Dying for Rights, 인권을 갈구하며 이 정도로 번역될까요?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산드라 페이 박사입니다. 페이 박사는 하버드 로스쿨의 인권 프로그램의 객원 연구원이십니다. 일본 도쿄 소피아 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각종 수상 후보에 오른 북한의 인권에 관한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우리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산드라 페이 교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를 주셔서 대단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So welcome and thank you.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기 위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 조작에는 부정표를 투표함에 넣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 인물을 체포하고 없앨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지지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표지가 들어오면 새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투표지를 마음대로 여기서 빼고 여기서는 더 할 수도 있고요. 투표지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하는 줄을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거 조작은 연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극은 현실에서의 연극입니다. 시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라는 것이 국민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 부패한 지도부가 사회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구식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패한 세력들이 기술을 따라잡고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민주화의 동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대화형 채널 그리고 유튜버도 우리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견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렇게 민주적인 힘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술이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사나운 개처럼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련하고 미묘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총을 한 발도 쏘지 않고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가시성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스텔스 기술이 이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외국 정부가 어두운 지하실에서 노트북을 갖고 있는 10대들로 정권을 찬탈하거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라고 할 경우에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나 트롤팜이나 해커가 민주주의를 점점 무너뜨린다는 것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혹은 여러 국가들이 보시나 트롤팜 혹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뉴스 기사를 왜곡하고 에르사츠식의 시민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왜곡된 현실 세계를 만듭니다. 여러 그룹들이 이런 일들이 실제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벨링캣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해밀턴 2.0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디지털 셜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아키텍처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및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가 어떤 사악한 속임수를 꾀하고 있는지를 폭로한 그룹입니다. 이러한 기술 탐정, 빅데이터 탐정의 세심한 작업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뒷문으로 들어간 도둑은 자기가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그룹들과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절도에 대해 의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부정선거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선거가 도난당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투표 기계들은 속임수 기계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수출한 기계입니다. 콩고 사람들이 당연히 화를 내면서 이 기계에 분노를 표했고 이 기계 중 7,00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계를 들여온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것처럼 보이는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기업 텐센트에 제공되었고 이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사용해 조작을 시범을 보았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선거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데이터 세트를 시험해 보았고 그 결과 사기가 실제했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이 이제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선거구의 투표가 다른 선거구에서 발견되었다거나 혹은 한국의 등록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다거나 투표 개표기가 서로 통신할 수 없거나 USB에 접근할 수 없어야 했지만 그랬다거나 혹은 카메라가 기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작 카메라가 전혀 설치되었지 않았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도난당했을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민주적인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잠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제5계급 미디어는 확인과 조사해야 하고요. 국제 언론은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번익단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은 민주적 잠재력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기술을 길들이지 않으면 사나운 개처럼 행동할 수 있다. 기술은 우리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부패한 세력들이 기술을 따라잡아 빠르게 대응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그룹들이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를 타도할 수 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기술이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술, 스텔스 특성 때문이다.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낸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사악한 속임수를 사용했다. 뒷문으로 들어간 도둑은 사이버 탐정위의 그 정체가 밝혀진다. 선거 조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절도에 관한 주장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선거 부정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선거가 도난당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콩고 공화국에 도착한 투표기계들은 속임수 기계라고 불렀다. 한국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수출한 기계들이다. 콩고 사람들이 당연히 화를 내며 이 기계에 분노를 표했고 이 중 7,000여 대가 불에 탔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계를 들여온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것처럼 보이는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속인 거죠.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IT기업 텐센트에게 제공되었다.
이 지리적 인구학적 통계와 정보를 사용해 조작을 시범적으로 해봤다. 통계학자들은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선거 정보들을 시범적으로 해봤고 그 결과가 사기가 실제 있다는 지표들을 발견했다. 선거가 왜곡되었을까봐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국내 미디어든 확인 조사해야 하고 국제 언론은 점검해야 된다. 권익단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밝혀내야 한다. 유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들은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연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선거 조작은 결국 도난이다. 이를 밝혀야 된다. 결국 그 도난은, 그 조작은 선진적 기술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언론과 정치인이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4.15 부정선거에 대한 각성하고 깨닫고 그 의미를 다시 새기는 그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일본의 동경 소피아 대학의 샌드라 페이 교수의 기조연설 내용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근본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